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증시 리포트 5월 둘째 주입니다. 이번 주는 코스피가 역사적인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리포터님,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한 주였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중 동력이 폭발한 한 주였습니다. AI 반도체 랠리에 중동 종전 기대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주간 13.51% 급등했습니다. WTI는 7% 넘게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하면서 한국 자산에 가장 유리한 조합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한 주였군요. 그럼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예측 리뷰, 이어서 글로벌 자산 총괄과 업종별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피 급등 분석, 중동 종전 협상, 경상수지 분석을 차례로 다루고 다음 주 전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예측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 건이 예측 중 적중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 건 중 2건을 맞춰서 적중률 67%입니다. 먼저 원달러부터 보면 1460에서 1495원 박스권을 예측했고 실제 종가는 1461원으로 하단에 딱 걸렸습니다. 경상수지 역대 흑자 발표가 원화 강세 압력을 만들면서 박스 하단으로 내려온 것인데 방향성은 맞게 읽은 셈입니다. 미 국채 10년물도 4.20에서 4.50% 박스권 예측에 4.41%로 적중했습니다. 폼시 동결 이후 시장이 방향성 없이 움직인 것이 예측대로였습니다. 두 건은 맞췄는데 코스피가 크게 빗나갔죠? 네, 코스피를 6,500에서 6,900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7,490까지 올랐습니다. 상단을 거의 600포인트나 상회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AI 모멘텀만으로 주간 4% 수준의 상승을 예상했는데 중동 종전 기대라는 추가 변수가 작용했습니다. 유가 급락이 인플레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글로벌 위험 선호가 확대됐고 여기에 AI 랠리가 더해지면서 예측 프레임 자체가 무력화된 사례입니다. 단일 요인이 아닌 이중 동력을 미리 시나리오에 넣지 못한 것이 반성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장 전체를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의 핵심이 바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다른 자산 대비 압도적인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WTI는 정반대 방향으로 급락했고 원달러와 미 국채 10년물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S&P 500도 올랐지만 코스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서 한국 시장의 독자적 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차트에서도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자산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은 1461원으로 주간 마이너스 0.85% 하락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종전 기대가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4.41%로 주간 플러스 1 베이시스 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변동이 없는 것으로 FOMC 동결 이후 다음 재료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7,490포인트로 주간 13.51% 급등했습니다. 연초 대비 무려 77.73%나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페이스는 코스피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S&P 500은 7,399포인트로 주간 2.33% 올랐습니다. 양호한 상승이지만 코스피 대비 5배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WT는 94.68달러로 7.12%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7.26% 급등에 이어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것인데 연초 대비로는 아직 64%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종합하면 유가 하락과 원화 강세, 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조합은 한국 자산에 가장 유리한 교차 패턴입니다. 다만 이런 조합이 지속될지는 다음 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업종별로 어떤 분야가 이번 상승을 주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의 핵심 주도 업종은 단연 반도체 업종입니다. 글로벌 AI 수요 폭발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전력 및 인프라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가 직접적인 수혜 요인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수출 호조와 원화 강세 환경에서 실적 개선 기대를 받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업종도 있을 텐데요. 에너지와 정유 업종은 WTI가 7% 넘게 급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동 종전 기대에 유가가 빠지면서 정유 마진 축소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금융업종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급등하면서 수혜를 받았지만 금리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핵심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수출 업종이 시장을 이끌고 원자재 관련 업종은 유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구도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코스피 급등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한 주 만에 13.51% 뛰었습니다. 4주 누적으로는 16.40% 상승이고 연초 대비 77.73%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정도 주간 상승폭은 코스피 역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저점이나 2020년 팬데믹 저점에서의 반등 국면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위기 반등이 아니라 사상 최고치 갱신 과정에서의 급등이라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급증에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외국인 매수가 폭발했는데
여기에 중동 종전 기대가 겹쳤습니다. 유가 급락이 인플레 우려를 완화시키고 글로벌 위험 선호가 확대되면서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라는 이익 함수 재평가와 지정학 리스크 해소라는 이중 동력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경상수지 역대 흑자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3월 경상수지가 37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다만 주간 13%의 상승은 어떤 펀더멘털 개선으로도 한 주 안에 정당화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기술적 과열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 한두 주의 외국인 수급이 이 상승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중동 종전 협상 이슈입니다. WTI가 7% 넘게 하락했는데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 증가 전망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됐습니다. WTI가 94.68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주에 WTI가 7.26% 급등했었다는 겁니다. 한 주 만에 7% 올랐다가 다음 주에 7% 빠진 것으로 지정학 프리미엄의 변동성 자체가 핵심 변수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에는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첫째, 원유 수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수입 물가가 하락하고, 둘째, 인플레이션 기대가 완화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데 여유가 생깁니다. 다만 종전 협상은 유동적입니다. 협상이 무산되면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볼 수 있고, 그 경우 이번 주에 긍정적 흐름이 빠르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흑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3월 경상수지가 373.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가장 큰 동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구조적으로 원화 수요가 늘어납니다. 지난 주 분석에서 외화예금 사상 최대 감소가 가계 차원의 환위험 행동이었다면 이번 주 경상수지는 것이 차원에서 원화 강세 근거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달 환율 가정이 1,440에서 1,500원 박스권인데 경상수지 흑자와 종전 기대가 지속되면 하단인 1,440원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경상수지는 3월 실적이라는 시차가 있고 4월 수출 데이터가 같은 강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 정점 논란과 함께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를 내다보겠습니다. 어떤 일정들이 있고 왜 중요합니까?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화요일에 나오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번 주 유가가 급락했지만 4월 수치에는 아직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채권과 환율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위험자산 추가 랠리의 동력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 방향에 큰 영향을 줄 핵심 데이터입니다. 목요일 소매 판매와 금요일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도 미국 소비 건전성을 확인하는 보조 지표로서 중요합니다. 소비가 살아있으면 미국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가 강화되고 이는 글로벌 위험 선호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예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을 하나씩 짚어주시죠. 먼저 원달러 환율은 1430에서 1470원 범위를 예상합니다. 경상수지 역대 흑자와 중동 종전 기대가 원화 강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 달러 강세로 반전될 수 있어서 상단은 1470원까지 열어둡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4.30에서 4.50% 사이로 봅니다. 포함시 동결이 확인된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까지는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고 소비자 물가 지수 상방 서프라이즈 시 상단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7200에서 7700 범위입니다. 주간 13% 폭등 이후 차익 실현 압력이 나올 수 있어 하단을 7200까지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AI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지된다면 상단 시험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수급 부호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넓게 잡으신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번 주처럼 복수의 대형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핵심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외국인 수급,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AI 랠리와 중동 종전 기대라는 이중 동력이 한국 자산을 역사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빠를수록 조정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흐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분석 감사합니다. 주간 경제 증시 리포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